안녕하세요. 주식올림픽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지난주 전반적인 분위기와는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바로 좀 분위기가 상반된 모습입니다. 4천선을 바로 회복하는 모습이었죠.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하루 만에 4천선 회복했습니다. 전일 대비 3.02% 상승하면서 4,073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 또한 1.32% 상승하면서 888선, 다만 900선을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한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엔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이 금융, 지주사 그리고 증권주들까지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내내 상승 탄력을 유지했습니다. 특히나 오후장 들어서 상승분을 더 확대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전장에 내내 좀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장 초반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는데 그래도 12시를 기점으로 오름폭을 확대를 하면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수급입니다. 지금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매수 또한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팔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죠. 1,400원 가까이 팔자세를 외쳤고요. 개인이 오늘 조금 더 많이 물량을 내던졌습니다. 1조 1,000억 원 넘게 팔자세를 외쳤고요. 다만 이 물량을 기관이 오늘 장에서 담아주는 모습이었죠. 기관 홀로만이 1조 3,0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개인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를 가져갔고요. 기관 홀로만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증권, 금융, 지주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어제 고위급 당정협의회에서 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 관련해서 기존 아니었던 35%보다 더 인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오전장부터 장 초반부터 관련주들 급등세를 가져갔죠. 특히나 증권주 내에서는 NH투자증권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10%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됐습니다. 이외에 반도체주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사실 AI 이 거품론 관련된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소 약세 흐름을 가져갔는데 주말 동안에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TSMC에 추가적인 웨이퍼를 주문을 했다. 지금 수요를 따라가기에 더 필요하다라면서 AI 거품론을 좀 잠식시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 내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 흐름 가져갔죠. 대표주뿐만 아니라 소부장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기판 관련주 12%, 원익 IPS 5% 넘게 강세로 가져갔고요. 특히나 오늘 이 반도체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DB하이텍 같은 경우 호실적을 기록을 했죠. 이에 따라서 오늘 장에서 15% 넘게 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내에서 모두 다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정지 중에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2.9%, SK하이닉스 4.8%, LG에너지솔루션은 0.65%, 현대차 2.8%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서는 에코프로 BM, 레인보우 로보틱스, HLB 세 종목만이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1.72%,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강보합권, HLB는 3%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일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대에서는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스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적자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I 서버용 이 동박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29.82%,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시세를 내주고 있고요. 이외에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HS효성, 한국앤컴퍼니, 솔루스 첨단 소재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서는 한중 NCS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한중 NCS 같은 경우에는 190억 원 가까운 신규 투자 관련된 공시가 나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시세를 더 분출해내고 있습니다. 11% 넘게 또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 만에 시장이 다시금 또 4,000피를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일,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4,000피를 깨고 내려가더니 오늘장에선 이 부분을 회복을 하고 더 거세게 강세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과연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은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지금까지 나왔었던 어떻게 보면 불안감이 모두 다 해결이 됐는지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또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만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 주에 있어서 좀 주요하게 봐야 될 만한 그리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만한 그런 투자 포인트들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사실 코스피가 한 100포인트 오르고 코스닥은 한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면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빅투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상승을 주도하고 또 이제 은행주, 증권주, 지주사 이제 그런 쪽이 상당히 강했죠. 상대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그런 업종,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소형주, 개별주들은 요즘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잘 못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시장이 되게 좋지만 풍요 속 약간 좀 빈곤일 수 있는 게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주식의 그런 타이밍이 중요한 적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극명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풍산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고 한 달 만에 한 2배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에 비해서 요즘은 다시 이제 거의 한 반토막 정도로 주가가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고 한 2달 정도 만에 한 거의 3배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실적 나오고 주가가 또 이제 급락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약간 좀 기업이 괜찮은 기업도 그 실적이 나오고 나면 되게 좀 흔들리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주식 시장은 좋지만 오히려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이익을 못 본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께 좋은 타이밍을 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제 방송을 잘 봐주시고 하시면 이제 많은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0월부터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는데 다만 이전에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자면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의 개수가 더 많았던 그런 대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좀 쏠렸던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걸까? 내 계좌는 왜 그러지? 라는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식에 있어서 그리고 종목에 있어서 매수 타이밍을 잘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우리가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한번 시장 속에서 정확한 이 매수 타점을 노려보면서 이 큰 폭의 상승을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20년 넘는 증권가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종목에 대해서도 공략을 여러분들께 선별을 해서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또 타점을 세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앞으로 시장 속에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또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3글자 보내주셔도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앞으로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 그리고 언제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 봐야 될지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또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한 종목 위주로 10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은 이제 하이닉스 얘기, 삼성전자 얘기를 좀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만 너무 좀 맞아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인데 사실 10만전자 회복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최근의 흐름을 갖다 보더라도 하이닉스는 지금 사실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흐름을 맞아요.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등도 약간 좀 약한 상태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어떤 HBM에서 선두 자리를 갖다가 좀 놓치면서 좀 경쟁에 도토되는 게 아니냐 그런 약간 좀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AI발 확산이 HBM도 그렇고 이제 구형 반도체까지도 계속 이제 온기가 퍼지면서 삼성전자의 그런 그 상승 사이클도 상당히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그 내년 영업이익에 대해서 올해 이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약 한 뭐 40조에서 45조 뭐 그 정도에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내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약 한 75조에서 80조 정도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2000년 초반에 그때 이제 2020년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영업이익 뭐 50조 후반대, 55조 그 벽을 갖다가 확실하게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런 영업이익이 내년에 만약에 뭐 75조 그 수준이라고 그러면 지금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비싸다고 보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연합정선을 갖다가 이제 구축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HBM 쪽에서는 물론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지만 그 외에 어떤 피지컬 AI 쪽에서 삼성전자가 분명히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계속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실제로 내년 실적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그 모 증권사에서 그런 리포트가 나왔죠. 지금까지는 사실 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대비해서 주가가 좀 부진하면 그 부분이 크게 이상할 게 없었는데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해서 주가가 부진한 부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보다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에 더 가산점을 갖다가 주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관련된 투자에 대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께서 SK하이닉스 25만 원대부터 여러분들께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제시해 드렸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60만 원대이기 때문에 2개월 동안에 무려 115%가 상승세를 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난 현 시점에서 SK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드렸는데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매매에 대한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좋은 기업인 거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25만 원대 여러분들께 2달 전에 SK하이닉스 현 시점에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이 반도체주들을 끌고 올라가면서 특히나 지수를 4,000P로 올려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무려 2달 동안에 주가가 115%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거기에 대한 매매 타이밍을 우리 또 현성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이제 갈 때 나도 현 시점에서 과연 삼성전자 언제 매매를 해야 될지 이런 매매적인 포인트 알아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대형주들 위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주식 나도 한번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적인 못다한 이야기는 교육방 내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장중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또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빠르게 또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셔도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SK하이닉스의 이런 상승폭 너무나도 부럽다. 그래서 제2의 SK하이닉스 2달 동안에 115%간 것처럼 이와 비슷하게 뭐 세 자릿수까지도 갈 만한 그런 종목 선물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종목만 드리는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타이밍까지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계좌를 상위 0.1%의 자산가로 만들어드리는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사실 지난주는 시장이 좀 다소 출렁임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을 보고 정말로 강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아니면 오늘의 반등이 반짝 반등일지 뭐 이런 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아마 이제 최근에 뉴스 아마 이제 그런 내용 보셨을 거예요. 뭐 종합지수가 뭐 7천 간다, 뭐 6천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사실 뭐 그런 기사를 갖다 봤을 때 그렇게 뭐 시장이 좋으니까 또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구나라고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생각을 갖다가 하고 뭐 100% 신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도대체 그 배경이 뭘까, 그 논거가 뭘까 하는 부분을 갖다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지 진짜 이번 기회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되게 몇 번 안 오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다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시장에 말 그대로 이제 대세 상승을 갖다가 얘기하는 그런 증권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강하게 지금 좀 부르고 있는 데가 이제 KB증권, 그리고 이제 IBK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뭐 5,500, 6,000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최근 이런 강세장에 대해서 뭐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어떤 배경을 갖고 그냥 단순히 그냥 감으로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뭐 6천 간다, 7천 간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배경을 갖다가 뭐로 얘기를 갖다 하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에요. 지금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 증시의 그런 코스피 상장사의 그런 영업이익을 400조 이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400조란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실 뭐 주식은 당연히 이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실적이 좋으면 물론 이제 시차의 차이를 두고 바로 오를 수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린 뒤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당장 지금 이제 벌써 11월에 중간에 있기 때문에 내년의 영업이 400조에 대한 어떤 근거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과거처럼 코로나 때 뭐 그런 때처럼 고점에 우리 또 잘못 들어가는 건 아닌지 좀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지수가 7,000포인트 뭐 그렇게 가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무리가 아니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지수가 4,000포인트로 올라와 있지만 지금 여전히 국내 증시는 지금 PBR 기준으로 했을 때 1.4배로 전 세계 증시 평균에 약 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아시아의 그런 다른 여타 국가들 평균 대비해서도 약 한 40% 정도가 지금 다운돼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이익이 계속 증가를 갖다가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새롭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400조라는 그런 영업이익의 의미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장사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2018년부터 해서 지금 이제 내년까지 보시면 영업이익이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200조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130조, 140조, 80조, 100조, 150조, 또 100조, 120조 계속 이런 상태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196조, 그리고 이제 올해는 20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내년은 이제 무려 400조. 그러면 지금 이전에 한 10년 동안에 그런 영업이익 수준에서 지금 내년에 전망하는 그런 영업이익 전망치가, 물론 이제 이 전망치가 이제 KB증권의 그런 자료인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올해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빅2의 영업이익이 한 80조 되죠. 둘 다 이제 한 40조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내년에 이게 한 2배로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한 80조, 하이닉스도 한 80조, 160조. 거기다가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을 갖다가 보더라도 기업들의 이제 59% 정도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앞으로 세계 이제 그 어떤 공급망에서 이제 중국을 갖다 계속 좀 배제를 갖다가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채우게 될 그 자리에서 또 그리고 이제 뭐 젠슨왕을 비롯한 또 그런 이제 어떤 엔비디아의 그런 피지컬 AI의 그런 중심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새로운 주자로 들어서게 됐을 때 결국은 제조업 플러스 AI 모두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 큰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내용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아시다시피 이제 뉴스에 그런 내용이 나왔죠. 중국의 이제 각 항구마다 중국의 지금 전기차들이 가격을 갖다가 뭐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재고가 엄청 많이 쌓여 있다고, 엄청난 차량을 갖다가 보여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판로가 막혔다는 거죠, 그렇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들도 어떤 뭐 미국 또 그러고 이제 그런 눈치를 갖다가 보면서 중국의 전기차가 지금 안 팔려가지고 엄청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배경으로 해서 예전부터 우리가 얘기를 했던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우리나라 어떤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실제로 이렇게 이익 자체를 갖다가 좀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면서 만약에 이익이 지금 2배 수준으로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사실 어떤 주식은 그거보다 먼저 좀 반영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적정하게 봤을 때는 7천 정도로 갖다 봐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 부동산 지금 계속 틀어막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오를 때는 오르고 그러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러면서 계속 주식 쪽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 그 부분을 좀 간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주식 시장이 좋은 게 그 정부가 잘 했느냐, 못 하느냐, 그거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걸 갖다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식 쪽으로 해서는 계속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런 시기에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에 노후 자금을 투자를 해야 될지는 제가 보기엔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실 뭐 개인 투자자의 한 50% 이상이 지금 수익을 못 내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주변 주식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계속 단타 위주. 계속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하이닉스를 갖다가 뭐 25만 원 그때 추천을 해가지고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속 이제 단기 트레이딩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계속 초반에 계속 판단 말이죠.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또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샀다가 또 조금 먹고 팔고 계속 그런 패턴을 반복하다 보니까 내 계좌에는 그냥 두었으면 좋았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사실 많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이 지금과 같은 그런 소수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비단 뭐 미국의 사례를 갖다가 보더라도 뭐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거의 미국 증시 10년을 갖다가 다 이끌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 소외 섹터는 여전히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장의 대형주 위주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잘 구성을 하고 물론 이제 뭐 단타도 좋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그냥 약간 반찬 정도로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건 지금 사실 뭐 시장이 많이 올랐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한 6개월, 1년 뒤에는 지금보다 지수가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어떻게 투자 스타일을 갖다가 가져가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되게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결국은 실천이 중요하겠죠. 제 방송 그 공략주가 사실 여러분들이 대부분 관심이 가장 많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리뷰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풍산 말씀드리고 4일 만에 40% 그리고 한 달에 2배 이렇게 올랐는데 그 뒤에 풍산을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한정기술도 제가 말씀드리고 3주 만에 2배가 올랐습니다. 6만 원에서 12만 원이 갔지만 그 뒤에 매수하신 분들은 되게 좀 힘든 시간을 갖다 보내고 있죠. 넥스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형주, 우량주도 결국은 어떤 진입 시점과 엑시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최근에 여러분께 방송에서 2번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말씀드릴 때는 이 시점입니다. 그렇죠? 이 시점. 방송에서 보시면 요 시점이 박스권을 벗어나기 바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때가 이제 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말씀드릴 때가 10월 24일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틀 동안 급등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 역시도 지금 또 다시 매수를 갖다가 해야 될 시점, 비중 확대를 갖다가 해야 될 시점을 지금 또 되게 신중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적이 컨센보다 좀 못 미치게 나왔지만 결국은 일회성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나왔던 거고 결국은 앞으로 엄청난 수주의 주인공이 될 거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역시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 만약에 이제 이런 시기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다 매수하신 분들은 한 3개월 동안 계속 고생하다가 조금 오를 만하니까 매도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그게 반복이 돼 왔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기간 동안은 계속 트레이딩을 갖다가 하면서 마지막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 시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역시 타이밍이 중요하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거의 8개월 만에 여러분들께 방송 공략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결국은 또 박스권 돌파의 그런 초기였죠, 그렇죠? 바닥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때 말씀드릴 때가 언제냐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주봉상 30만 원을 갖다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이제 한 달 남짓 동안에 약 65% 급등을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전히 지금 뭐 주가가 최근에 이제 뭐 50만 원 돌파했다가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하이닉스는 사실 뭐 지금 기회를 잘 안 주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이제 120%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가격 조정이 좀 매력적으로 오면 또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일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지금 뭐 이런 시점, 그리고 또 이런 시점,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잘 아는 주식을 이렇게 충분히 여러 번 공략을 갖다가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전기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제가 이제 이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가가 급등했죠. 네, 한 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에 되게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실적 부분이 약간 좀 예상을 갖다가 못 미칠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되게 심각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죠, 그렇죠? 다행히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넥스원도 그렇고. 그런데 뭐 바로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역시 내놓은 매물을 갖다가 다시 매수를 갖다가 하려면 약간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지금은 역시 또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넥스원도 같은 관점이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주가가 급등해서 지금 이제 15만 원 갔으니까 이것도 지금 뭐 84,000원, 3,000원 대비해서는 거의 2배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이제 뭐 15만 원 부근에서 주식을 좀 상당히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지금은 또 다시 또 이제 재매수 관점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결국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사실 뭐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갖다가 가급적이면은 진짜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해서 그래서 진짜 알토란 같은 수익을 갖다가 챙기고 나오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계좌에서 100% 났다가 한 3개월 뒤에 다시 또 그게 또 원금으로 줄어들고 그럼 너무 좀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런 뭐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제가 공부방에서 계속 이런 부분을 갖다 리뷰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 되게 잘 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아직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된 분도 있으실 텐데 사실 뭐 종목이 많으면 아시다시피 수익률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수익률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 수를 갖다 보통 한 5종목 정도만을 갖다가 가져가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나올 땐 되게 많이 나오겠죠. 또 이제 그러면서 사실 뭐 지금 뭐 손절을 갖다가 사실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고수익은 이렇게 따지면 당연히 고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또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렸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했는지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종목들, 중대형 우량주를 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는데 이 종목이 너무 위험하게 막 고점 부근에서 움직일 때 매수 타이밍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하락 혹은 급락 나오는데 이 내에서도 상승을 할 만한 그 터닝 포인트를 찾아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25만 원대에서 알려드렸는데 이 종목이 지금 주가가 얼마죠? SK하이닉스 2달 동안에 무려 115% 넘게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60만 원 선 회복한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풍산이라든지 펩트론 주가 3배 넘게 갔고요. 이외에 뭐 SK하이닉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 두산 에너빌리티 한 달 동안에 54% 그리고 또 우리 전문가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고가 65% 넘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이 종목에
대한 매매적인 타이밍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방송 이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눠보고 싶다.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풍산이라든지 한전기술이라든지 뭐 펩트론, 두산에너빌리티 등등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종목들 나도 한번 매매에 대한 타이밍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셔도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올림픽 종목에 대한 그런 리뷰와 더불어서 이 종목에 대한 흐름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이 증권가에서 20년 넘게 또 경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이 이 노하우의 집약본 직접 만든 여러분들께 공부할 수 있을 만한 파일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명 차트와 수급 공략과 관련된 PDF 파일입니다. 저희가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여러분들께 혼자서도 스스로도 매매적인 타이밍 다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 방법을 드릴 예정인데 나도 이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받아보면서 시장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지수가 상승할 때 내 종목마저도 한번 상승하는 그런 기쁨을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교육방 오셔서 이 파일까지도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까지도 선물처럼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계속해서 좀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시장은 계속해서 좀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상승세를 가파르게 보이고 있는데 내 계좌는 왜 이런지 이 대응 전략을 좀 더 짜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이 진짜 풍요 속의 빈곤 그런 시장이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주식 투자하기가 그렇게 난이도가 좀 있는 시장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는 이제 종목을 갖다가 좀 진짜 뭐 한 5종목 정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는 편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 변동성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단타도 하지만 단타는 반찬 정도고 이제 좀 주로 된 부분이 이제 포트폴리오 부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뭐 주식을 갖다가 배우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대부분 좀 비슷하겠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들쑥날쑥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월 6일 날 처음 저한테 주식을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지금 이제 한 9월 25일째 이분 계좌가 이제 100%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후 자금이 2배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5월 달에 시장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월에서 6월 이때가 한번 수익이 크게 났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 8월이거든요. 7, 8월 지나면서 수익률이 50%대에서 40%대에서 한 70%대로 올랐어요. 한 7, 8월 때.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8월, 9월 됐을 때 9월 25일자로 이제 수익률이 100%가 됐습니다. 결국 이분 계좌에 어떤 주식이 포트폴리오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결국 이제 이 시기에는 뭐 한전기술이나 원전 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한화그룹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에는 뭐 하이닉스, SK스퀘어 뭐 이제 그런 주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 10월 달 그때는 이제 뭐 하나오션 그런 주식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만약에 그런 주식들만 뭐 올인을 했다 그러면 수익률이 사실 이게 아니고 훨씬 더 좋았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건 대여섯 종목의 그런 포트폴리오 중에 그런 주도주를 갖다가 막 높을 때 산 게 아니고 이제 뭐 막 시작할 때 그때 무렵에 이제 편입을 해서 되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5개월에 2배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수익을 내야지 그 정도가 나오느냐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분이 이제 지금 보시면은 5월에서 6월 달 같은 경우는 계좌 수익률이 한 40, 50%가 났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사실 뭐 4, 50%라 그러면 꽤 높은 수익률이죠. 그렇죠? 이게 뭐 개별 종목이 아니고 계좌 전체가 수익이 막 났다는 거는 상당히 수익이 높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수익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진짜 뭐 6개월에 막 2배, 그리고 이제 뭐 1년에 2배 그런 수익이 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매매 스타일이 또 이제 실전 매매에도 들어오는데, 물론 저도 이제 제 마음 같아서 항상 이렇게 진짜 100% 주도주만 진짜 이런 시점에 다 투자를 한다 그러면 수익률이 사실 뭐 6개월에 2배, 1년에 뭐 2배가 아니고 그거보다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한전기술 이라는 회사인데, 제가 이제 실제로 이 주식을 언제 매수했냐 하면 한번 급등 나오고 그리고 눌림 모으기 나왔을 때 여기 보시면은 조정 보일 때 있잖아요. 이때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7만 원에 이제 매수를 갔다가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샀는데 바로 다음 날 상한가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도 한 20% 상승을 하고, 그래서 한 이틀 만에 한 50% 이상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매매가 일정 부분 들어가야지 그렇게 좀 드라마틱한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저 그런 매매를 갖다가 하면 이제 이런 수익률은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두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두산 우선주를 매수를 했는데 우선주가 본주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한 4일 만에 그래서 한 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 2주 전에는 이제 종목을 보유로 갖다 하고 있지만 단기 투자도 병행을 해서 이때가 이제 이틀 만에 한 16%가 나왔습니다. 되게 잘된 매매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날 증권 섹터 자체가 하루에 한 10%가 오른 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프리마켓에서 공략을 해서 다음날 프리마켓에 매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틀 동안에 한 15, 1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가던 주식이 이렇게 폭락했을 때, 그럴 때에도 제가 매수를 대부분 관여를 했고,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도 저한테 주식을 배우시는 그런 분들은 14만 원에 매수한 SK스퀘어가 지금도 계좌에 있고요. 그럼 이제 뭐 한 2배 이상 다 수익이 났다는 거겠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저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뭐 나머지 있는 거는 언제 매도를 갖다 하면 되겠느냐. 뭐 그렇게 계속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져가는 것도 되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 뭐 장점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사실 뭐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이런 부분일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갖다 하시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0번 투자하면 뭐 한 번, 혹은 이제 200번 투자하면 한 번, 그 정도 보통 이제 손절을 갖다가 하거나 그러는데 실제로 최근 1년 동안에는 이제 손절을 갖다가 전혀 안 했거든요. 이렇게 막 시장이 변동성이 큰 한 뭐 1년 전에 뭐 계엄 뭐 탄핵 또 그럴 때에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돈을 갖다가 버는 것만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계속 계좌가 수익이 많이 쌓여 있겠죠. 뭐 물론 이제 저도 조만간 한번 손절을 갖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 개별주들은 되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뭐 그것도 한 100번 중에 한 번, 200번 중에 한 번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지런히 또 달리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계단식 상승이 나오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단타 위주로 막 하시고 그리고 잘 모르는 주식 위주로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계좌가 큰 폭으로 출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위주의 매매, 그리고 이제 물론 뭐 단타도 저도 좋아하고 또 이제 오늘도 뭐 시도를 갔다고 그랬지만 또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믹싱을 갖다가 했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또 안정감 있게 상승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식으로 계좌를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나도 우리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조금 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또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지금 보입니다.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을 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받아보면서 낙주 매매라든지 혹은 수익 매매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좀 매매적인 타이밍을 받아봐야겠다. 이런 부분 혼자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저희가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무료로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자, 일단 오늘은 최근에 이제 사실 뭐 엔비디아 또 그리고 이제 삼성 회동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좀 하락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회동에 사실 뭐 삼성그룹에서는 이 종목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되게 무거운 주식이죠, 그렇죠? 삼성 SDS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삼성 SDS는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어떤 주가 대세 상승 중에서도 주가가 되게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엔비디아의 그런 피지컬 AI 그리고 삼성과의 어떤 팩토리 AI 팩토리에서 따지고 보면 사실 가장 수혜를 갖다가 보는 회사가 삼성 SDS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차별화된 흐름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갖다가 해드리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가장 좀 큰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뭐 클라우드도 있고 또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뭐 사실 이번에 그런 회동에서 핵심이 결국은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동안에 사실 이 부분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주로 우리나라의 어떤 클라우드나 또 뭐 데이터 센터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빅테크나 그런 위주로 좀 미국의 빅테크 그런 쪽이 사실 주축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SDS가 성장 활로로 갔다가 잘 못 쳤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삼성과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그런 이번에 회동에서 가장 핵심에 있고 결국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충분히 잘 활용을 갖다가 할 가능성이 되게 여러 길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성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3분기 영업이익은 뭐 그냥 컨센을 갖다 약간 부합하는 정도로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4분기 마진이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내년 실적은 여기에 대해서 방향성이 나올 때마다 좀 탄력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최근에 보시면 좀 부진했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도 상승했다가 좀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매수가는 이제 오늘 종가보다는 약간 낮은 17만 3천 원,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20만 원,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 SDS 올림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추가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